다니엘 기도회가 전국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협약식을 맺고 기도회의 협력교회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50년 이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선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올해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격파 종목 첫 대회를 백석대학교가 유치했습니다. 백석대는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공연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 클래식학과가 남이섬에서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평화한국이 오는 5일 제16회 새1의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교회가 동참하는 연합기도운동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열방을 향한 21일간의 뜨거운 기도축제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회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도록 많은 협력교회가 참여하는데요.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국의 협력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컨퍼런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1998년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회 열기에 감동한 많은 교회들이 매년 협력교회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협력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컨퍼런스를 주최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찾아오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의 동역자인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영적인 DNA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식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교회들 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팀빌딩 시간부터 CCM 가수들의 음악회까지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체험했다며 다니엘 기도회만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올해 새롭게 협력교회로 참여하게 된 전국 47개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했습니다. 이로써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협력교회는 총 523곳이 됐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기대가 너무나도 크고요. 저희 교회도 협력하여 잘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 교회들에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또한 큰 도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한편 지난달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와 현장 참여로 진행된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이어 2022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8월 22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 나눔사역인 사랑의 헌금 사전 신청 기간이 이어집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2022 뉴욕 선교대회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50년 이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건데요. 이번 선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뉴욕을 선교 도시로라는 주제를 외치며 선교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22 뉴욕 선교대회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장로교회에서 한국에서 온 김용의 선교사를 비롯해 김남수 원로 목사, KWMC 공동의장 고석희 목사를 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나흘 동안 개최됐습니다. 뉴욕을 선교 도시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주 강사인 김용의 선교사를 포함해 전 세계 선교사와 사모 33명을 초청해 내일 저녁 집회를 열고 현장에서 단기 선교 지원과 후원 활동을 펼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슴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오늘 이 선교대회에 우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선교해주는 나라가 될 거라. 이번 대회를 마련한 뉴욕 교협 김희봉 목사는 개회 인사를 통해 이번 선교대회의 취지와 목적은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을 받아 식었던 가슴에 성령의 불로 재충전하며
영혼 사랑의 불을 새롭게 붙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욕을 섬겨 도시고 선교대회가 열리는 뉴욕 장로교회에는 중보기도 텐트가 설치돼 별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대회 일정 중에는 선교사들의 간증 시간도 있었습니다. 김희복 교협회장은 뉴욕 교협은 이번 회기에 세계를 품는 교협이 되고자 이번 대회에 초교파적으로 19개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초청해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각지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협은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5일 오전 뉴욕 장로교회와 베이사이드 장로교회가 각각 $10,000, 프라미스 교회는 $20,000를 뉴욕 교협에 전달하고 뉴욕 선교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중대형 한인교회들을 포함해 90여 교회들이 후원 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뉴욕을 선교도시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뉴욕 선교대회는 50년 이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는데요. 이번 선교대회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 감염 사태 가운데 더욱 각박해진 선교 현장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대회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응답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올해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격파 분야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백석대학교는 협회가 단독으로 승인한 제1회 전국 태권도 격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대중화와 격파 종목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화려한 발차기가 이어집니다. 시원하게 격파되는 송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 즐거움을 줍니다.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 현장입니다. 격파 종목은 대한태권도협회가 품새 종목과 겨루기 종목 이외에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단일 정식 종목으로 첫 공식 대회를 백석대학교가 유치했습니다. 백석대가 첫 격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건 지난 2013년 이후 8차례나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면서 격파 종목을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석대 장종현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장 총장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건강한 육체와 정신의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는 태권도를 바탕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모든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여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파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 총 1,200여 명이 채공 도약격파와 수직축 회전격파, 수평축 회전격파, 종합격파 4개 부문으로 나눠 겨뤘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경기 진행과 참가자들의 안전, 엄격한 채점 기준을 통해 공신력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회 운영에 힘썼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시범단 김다윤 선수는 격파 대회를 통해 멋진 태권도인으로 성장해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백석대 총장기가 이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그래서 실제 대회는 더 긴장되기도 했고 이번 대회 때 기대감이 더 크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첫 경기가 좋은 결과로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성장해서 대중들에게도 태권도를 알리는 멋진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태권도계는 대회를 통해 격파 종목이 널리 알려지고 태권도가 인기 스포츠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한 관계자는 제1회 대회를 백석대학교에서 주최할 수 있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태권도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의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공연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화창한 날씨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남이섬에서 야외 공연을 열었는데요. 영화 OST로 유명한 곡들을 클래식과 접목해
관객들이 클래식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이섬은 나들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남이섬 교육문화원의 초청으로 백성예술대학교 클래식학과가 개최한 음악회 봄을 노래하다 공연 현장입니다. 대중적인 음악을 클래식하고 접목하면서 클래식 음악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 라푼젤, 해리포터, 위대한 쇼맨 등의 OST를 클래식으로 각색했습니다. 학생 11명과 교수 4명, 총 15명이 플룻과 트럼펫 등의 클래식 악기와 드럼, 건반으로 연주하며 조화를 이뤘습니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공연하며 마스크를 벗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즐기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보면서 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보이고 이제 저희들의 연주로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게 또 느껴지니까. 클래식학과 학과장인 이정화 교수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입학 후에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더욱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연주 준비를 하면서 너무 희망적이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연주 무대를 하면서 많은 도전과 비전도 가진 것 같았어요. 백성예대 클래식학과는 앞으로도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평화한국이 오는 5일 제16회 새1회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21일간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광진구에 위치한 한국중앙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전국 10여 개 지역 교회를 순회하고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해외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연합기도운동이 될 예정입니다. 평화한국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굿뉴스와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가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31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보도기사와 콘텐츠들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리스찬 타임스 노승빈 한국 후원 회장은 데일리 굿뉴스는 타 신문사들과 달리 균형 잡힌 보도로 미국 한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좋은 기사를 40만 애틀란타 한인 교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1년간 미디어 선교 사역을 동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밀양 산불에 대해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밀양시 부북면 추나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산림청과 소방청, 경남도와 밀양시는 소방 인력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을 산불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산불 발생 지역 인근 100가구 주민 476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도입된 확진자의 재택치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처방을 담당하게 되자 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정부가 일본이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연이틀 문제 삼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한국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선박의 해양 조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데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000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12원 33전을 기록해 경유 가격 2,008원을 재역전했습니다. 휘발유는 경유보다 세금이 많이 붙어 보통 경유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여파로
최근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14년 만에 웃돈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 5개 주에서 폭우 피해가 계속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자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우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페르남부쿠주에서는 일주일 넘게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와 가옥 붕괴, 침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9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폭우 피해는 주도 해시피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시피 시장은 최근 50년 사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현지 시간 30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밝혔습니다. 미셸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러시아의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영국 전국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첫 순서는 전통적인 군기 분열식으로 군인 1,200명, 말 240마리, 군악대 수백 명 등이 동원돼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로 치러집니다. 이 밖에도 영국 공군의 공중 분열식, 세인트폴 교회 감사 예배, BBC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엔 여왕의 대관식 행차를 다시 밟는 퍼레이드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때 여왕이 대관식 때 탔던 황금마차가 20년 만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명화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가 케이크 테러를 당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발을 써 나이든 여성처럼 연기를 한 남성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모나리자 그림을 향해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 지구를 생각하라고 외치며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가 극단주의 환경주의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림은 방탄유리 패널 안에 보관된 상태여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시원한 옷차림과 양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8도, 대전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26도, 제주도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일 내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전국 지자체를 관할하고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